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띠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띠들의 양력 6월, 7월 운인데요. 음력으로는 5월과 6월에 해당되겠죠. 양력으로는 지금부터 8월 상순까지 그런 운으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서 7월 상순까지 전개될 이 운세는 개띠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운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7월 상순까지는 바로 이 맹인 실장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 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길을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 거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순간 앞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도처에 좀 불리하게 그렇게 조성될 그런 위험 구간을 조금 지혜롭게 살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운세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운세의 내용보다는 이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될 그런 운세 대응 전략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운세 예측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개될 운세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란 걸 좀 우리가 미리 들어서 알았다면,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만 우리가 잘 세운다면 이런 시기도 결국 우리가 운을 뺏기지 않고 전화위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개띠 여러분들은 띠가 적어도 개띠시라면 7월 상순까지는요. 첫째, 이 기간 동안 모든 운세 전략은 좀 수비적이고 방어적으로 좀 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큰 변동은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이사나 변동의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면 개띠시라면 좀 7월 상순 이후로 한번 잡아주시면 아주 좋고요. 둘째로는 개띠분들이라면 구설수도 좀 이런 달에는 조심하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운세 전개라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세가 약하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운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구설이라도 좀 생기지 않게 조심하면 좋고요. 구설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나 또 재판 중인 그런 분들은 이런 약세인 달에 그런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더 좀 철저하게 방심하지 말고 집중해서 방어라든지 변론 혹은 전문가의 조력을 더 꼼꼼히 받으셔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셋째, 투자하시는 분들은 7월 상순까지는 좀 기대 수익이나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또 이런 달은 현금화가 제일 좋죠. 현금화가 제일 좋은데 또 피치 못해서 개인들의 사정이 또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운세 대응 전략을 하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직장 구하시는 분들 혹은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분들이 또 개띠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새로이 구하시려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요. 이 기간보다는 좀 운이 다시 강세 운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구해지는 직장이 급여라든지 혹은 근무 여건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약세 운에 구해지는 직장보다는요. 그래서 이 기간은 좀 제 생각에는 관망하듯이 대처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7월 상순 이후로 잡아지는 직장이 더 좋으니까 이 기간은 좀 파트타임이라든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7월 상순 이후부터 새로운 어떤 운이 시작될 때 그때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었던 그런 선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도 있다면 그런 기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혹은 각종 자격증 혹은 승진 시험도 뭐 여기에 포함해서요. 시험 준비 중인 그런 개띠분들이 계시다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분들에겐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공부하는 분들에겐 12달 가운데 유일하게 또 슬럼프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달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달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운세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는 새로운 어떤 진도보다는 해왔던 것 위주로 복습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 좀 슬럼프도 덜 영향을 받으면서 또 공부해왔던 것 잃지 않고 그 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운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여섯째,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개띠시라면 7월 상순까지는 운세가 약세운이라는 것은 미리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또 그런 준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달입니다 라고 어떤 달이 예측이 되었다면 그런 달들은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또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의 운세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서 좋은 달에도 운세 대응을 내가 기왕이면 더 생산적으로 자기 치즈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또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대부분 무시하고 좋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좀 눈을 크게 뜨고 운세 대응을 좀 똑소리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대개 우리는 좀 놓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세로 예측이 돼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미리 전략을 세워서 넘긴 그런 달보다 좋게 또 운세 예측이 된 달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좀 재료나 물건 준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7월 상순까지라면 이 기간은 또 우리나라 그 장마 기간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비는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우에 상관없이 보나마나 이 기간은 좀 후덥지근할 텐데요. 재료 보관 같은 거 꼼꼼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개띠 사장님들 계시다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거 좀 아끼더라도 재료는 이런 기간 더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시고요. 괜히 또 예민한 손님 걸려가지고 탈라면은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손실 볼 수도 있죠. 또 매장 이미지도 타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일곱째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개띠분들 가운데 환자분이나 또 몸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운이 약세라는 것은 결국 이 기간에는 더 다른 달보다 건강이 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더 미리미리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시면 아주 좋죠. 여덟째로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았는데 매기가 없어서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그런 개띠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막힌 운에서는 크게 계약 성사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달 운세에서 승부를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하신다면 차라리 좀 괜히 희망 고문으로 마음까지 지치는 그런 이중고는 이 기간 동안 안 겪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운세 예측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운세 예측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세인 달에는 나쁜 일이 꼭 벌어진다 혹은 부동산처럼 될 일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세 전개 방향과 힘이라는 이야기죠. 즉 운들이 그렇게 약세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니까요. 예를 들어 강세운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이 당연히 2사람, 3사람이 보러 올 것 숫자라도 좀 줄어서 한 사람이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함께 접목해 본다면 한 사람이 보러 왔을 때 그 사람이 매물 보러 오는 이달의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계약 성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고 보수적이고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심정으로 7월 상순을 무리 없이 잘 지내온다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본격적으로 7월 상순부터 운이 바로 교차되는데요. 엄밀하게는 7월 10일부터 새로운 운이 교차되는 거죠. 그런데 운이라는 게 음력 초하룻 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미리 또 며칠씩 조금 일찍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7월 10일 이후로 양력입니다. 여기에서는 양력 기준 양력 7월 10일 이후로 전개되는 그런 운세가 바로 유화복무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귀인의 도움이 사람 때문에 가장 큰 덕을 받는 그런 운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유아복무의 사전적인 뜻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준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주 좋은 운세를 의미하는 거죠.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라는 것은 결국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운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각자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 고민들, 걱정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꼭 성취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시기에는 귀인이 나타나서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귀인이 나타나서 내 운세가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달의 운세가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는 나에게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귀인이 되어준다는 그런 운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 혹은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란적으로 또 우호적으로 바뀐 나를 둘러싼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한 거니까 그것 역시 귀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이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은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일련의 전개 과정이 바로 운세 작용이라는 점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죠.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또 해결과 발전이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세 예측만 좋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운세 전개와 별개로 따로 논다면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에게 큰 이런 시간 낭비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운세 예측대로 제대로 여러분들 운으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운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운의 특징은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죠.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바뀌어서 좋아진 그런 환경이든 그 자체가 귀인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바탕에 깔고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참 좋을 텐데요. 첫째, 이 기간에 부동산이 안 나가서 고생하신 그런 분들은요. 매물로 내놓은 그런 부동산에 가셔서 환기도 좀 새로 해주시고요. 청소도 좀 간단히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은데요.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닌데 뭐 깔끔해 있을 텐데 하고 건너뛰지 마시고요.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좋은 그 근거는 침체기에 한 번도 그 부동산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는 그 공간이 막힌 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공간을 답답하고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운이 감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상태로는 새로운 운이 들어와도 아무리 새로운 운이 또 들어오려고 해도 제대로 운세 작용을 그 공간에서 긍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둘째, 개띠분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 계시다면 이런 달에 좀 집중해서 회복이나 또 재활을 위해서 잘 치료받아 보시면 결과가 의외로 아주 좋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승진 시험 그런 것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꿈에 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문제의 정답 가르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귀인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운세 예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에만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융통성 있는 또 그런 적중률 높은 그런 운세 전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운의 작용이 나에게 좀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조성되는 그런 환경 그 자체도 귀인 중에 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바로 그 내용과 범위에서 시험 문제라도 더 많이 출제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달에 좀 사적인 것은 잠시 미루고 공부에 몰두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넷째,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개띠분들이시라면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좀 로또 한두 장 정도는 사보셔도 좋고요. 귀인이라는 게 결국 어느 운세 작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구설이라도 좀 조심해라 라고 운세 예측된 그런 달보다는 결국 횡재수도 이런 달이 나에게 더 100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개띠분들 가운데 운세 예측과는 좀 별개로 최근에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운은 그냥 꽁꽁 막혀 있는 것 같다. 봄도 지나고 이제 초여름 기운이 느껴지는데도 왠지 자신의 그 운은 한겨울에 뭐 영하 70도를 우습게 찍는 영구 동토지대인 무슨 시베리아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지금 듣고 계신 이 영상 제목 밑에 설명 부분에 개운 비법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긴박한 소원을 성취할 때라든지 혹은 막힌 운을 개인이 스스로 여는 그런 개운 비법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들 해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히 개띠의 운세를 운세 대응 전략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개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운세 예측대로 귀인의 덕을 크게 받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초야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